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나비 효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가 큰 후폭풍을 낳을 수도 있는데요. 작은 선택 하나로 소위 좆돼버린 상황도 종종 발생을 하지요. 이번 주 이야기할 주제는 세리아 클럽들을 좆되게 만들어버린 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클럽은 유벤투스입니다. 사실 리그 선두를 이어가고 있는 클럽에게 좆되게 만든 순간이라는 전제 자체가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리그 1위가 좆되긴 뭘 좆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큼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무패 우승을 하니마니 했던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은 확실히 페이스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라치오에게 우승을 뺏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난 시즌보다 좆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벤투스를 좆되게 만든 순간은 바로 캐디라와 만주키치의 재계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주키치는 지난 시즌 호날두를 보좌하며 성공적인 공격진 정리를 이끌어냈던 공로가 있고, 캐디라는 건강하기만 하다면 충분히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원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재계약은 별개죠. 만주키치는 86년생, 이미 전성기가 지나버린 선수잖아요. 거기다 캐디라는 이미 부상 없는 시즌을 기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몸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벤탄쿠르라는 완벽한 대체 자원이 존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굳이 해줄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아니 무슨 박세로이세요? 날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내 사람들을 자르는 거냐고. 아니 막말로 박세로이는 끝까지 동료들 내치지 않고 챙겨서 끝까지 함께 가기라도 하지. 재계약을 해줘놓고 이런 추태는 또 뭡니까? 이럴 거면 재계약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 두 선수의 재계약이 이번 시즌 유벤투스에 미쳤던 영향은 바로 FFP에 있는데요. FFP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구단은 한 해 인건비가 전체 매출의 7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유벤투스의 인건비 규모를 예상 매출액에 비교를 한 자료입니다. 놀랍게도 이번 시즌 유벤투스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규모는 79%로 예상이 되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팀 내 최고 유망주였던 모이스캔을 뜬금없이 에버튼으로 팔아제낀 일이나 칸셀로와 다닐로를 현금 껴서 맞바꾸는 이런 또라이 같은 딜은 모두 다 크게 보면 이 FFP 때문이었던 겁니다. 거기다 디발라까지 내보내려고 용을 쓰기도 했었지요. 이번 시즌 디발라까지 없었으면 유벤투스 정말 좆됐을 겁니다. 물론 유벤투스는 캐디라와 만주키치를 우선적으로 방출시키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뭐 다른 팀에서 입질도 제대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수 본인들도 재계약까지 한 마당에 팀에서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재계약 자체가 등신짓이었던 거죠. 팀 재정 상황이 이 모양인데도 어차피 안 쓸 선수, 부상으로 못 쓸 선수를 도리어 연봉까지 올려주면서 재계약을 한 유벤투스. 결국 제대로 된 영입은 데리흐트 한 명밖에 못하면서 오히려 전력이 약화된 주 원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팀을 좆되게 만든 순간, 두 번째는 인테르입니다. 큰 이견이 있을까 싶은데요. 인테르가 좆된 순간은 역시 양 윙백으로 비라기와 라자로를 영입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놈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면서 결국 칸드레바가 주전 윙백으로 올라서는 대참사가 발생했고요. 종래에는 빅터 모제스와 애슐리 영이라는 환상의 윙백 라인이 완성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인테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겨울이 되자마자 성적을 꼬라박기 시작했는데요. 제발 이딴 말장난이나 하고 자빠져 있지 말고 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3백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윙백을 이런 선수를 들고 나오는데 성적이 내려가지 않는 게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윙백이 이 모양이니 공격 시에 제대로 시동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맥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죠. 결국 후반기로 갈수록 공격수에게 너 알아서 하라고 그냥 공 던져주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번 시즌 인테르 FFP 탈출하고 정말 돈 많이 썼거든요. 콘테 연봉 1,500만 유로 주고 쓰고 있고요. 루카쿠 6,700만 유로, 바렐라 4,300만 유로, 라자로 2,300만 유로 등등 돈 엄청 썼어요. 에릭센 2,000만 유로 추가로 썼군요. 그러면서 이런 성적이면 선 많이 넘은 거 아닙니까? 이적률을 1억 유로 이상 썼는데 지난 시즌 4위에서 딱 성적이 한 계단 올라간 거면 말입니다. 거기다 이번 시즌도 챔스에서 광탈했고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 빡치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안 그래도 돈 많이 쓴 인테르가 계속해서 윙백을 보강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즘엔 한술 더 떠서 키에사를 영입해서 윙백으로 쓴다는 미친 구상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일단 가격도 비싸고 키에사를 윙백으로 써서 얻는 이익이 대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3백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윙백을 이 두 놈으로 채워넣은 그 순간이 인테르가 이번 시즌 이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인테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AS 로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로마를 좆되게 만든 건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부상입니다. 한두 선수의 부상을 콕 집어내기에는 너무 부상이 많았습니다. 이놈의 부상은 한 시즌 내내 로마를 괴롭혔는데요. 주전급 선수 중에 부상을 당해보지 않은 선수가 거의 없었다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부상 때문에 한 경기라도 출장하지 못했던 선수들을 나열해보면 이 정도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시즌 내내 정상적인 전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이번 시즌 로마였습니다. 이런 부상 탓에 제코는 광대뼈 골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쓴 채 경기에 뛰어야 했고요. 앞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미드필더들의 부상도 빈번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센터백 만치니가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어야 했던 경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로마 공격의 핵심 축인 자니올로마저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면서 로마는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니올로의 부상과 윈데르, 클로이베르트의 부상 및 폼 저하 때문에 바르셀로나에서 카를레스 페레즈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마의 새 감독 폰세카의 능력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부상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저기 땜질해가면서 팀을 잘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팀 성적이 좋아지려고 할 때마다 한두 명씩 나오는 부상에 발목이 잡혀 결국 로마는 다음 시즌 챔스 진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상이 참 안타깝네요. 아니 근데 부상이 한 시즌에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건 훈련을 시키는 코치 잘못일까요?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선수들 잘못일까요? 아니면 선수를 관리하는 트레이너 잘못일까요? 치료를 잘 못하는 의료진 잘못일까요?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예, 그리고 이번 시즌을 좆되게 만든 순간 다음 클럽은 나폴리입니다. 나폴리를 좆되게 만들었던 순간은 바로 이카르디 영입을 노리다가 끝내 실패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나폴리는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카르디를 노려왔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이기도 한 나폴리의 구단주 데 라우렌티스가 이카르디의 와이프이자 에이전트인 완다에게 영화 주연 자리를 약속하기도 하면서 환심을 샀는데요. 이카르디는 지 와이프밖에 모르는 개 등신 새끼이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비아디니 플러스 4천만 유로라는 도둑놈 심보 같은 오퍼를 하면서 결국 영입을 실패하게 됐죠. 그러던 이번 여름 나폴리에게 다시 한번 이카르디 영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잇따른 태업으로 인테르와 이카르디의 관계가 완전히 끝을 향해 가버렸고 인테르는 루카쿠를 영입하면서 이카르디의 등번호 9번을 줘버렸습니다. 사실상 너 안 쓰겠다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나폴리에게 이카르디는 가장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팀의 주전 원톱인 밀리크는 부상을 상당히 많이 당하는 선수인데다가 경기력에 비해서 골 결정력이 좋은 유형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기 관여는 적지만 찬스에서 확실하게 골을 넣어주는 이카르디와는 정반대 유형의 선수인 셈입니다. 나폴리에는 인신이나 메르텐스, 카에온, 파비앙 루이즈 같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골게터인 이카르디가 합류했다면 굉장한 시너지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나폴리는 이카르디 영입에 실패하게 됐고 나폴리는 공격수 보강을 페르난도 요렌테 영입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교체 출전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이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던 요렌테 대신 이카르디가 팀에 있었더라면 확실히 이번 시즌 나폴리의 성적은 달라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최근 밀리크가 연봉 안 올려주면 떠나겠다고 징징거리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 더더욱 이카르디가 낫겠다 싶습니다. 똑같이 징징거릴 거면 골이라도 많이 넣는 놈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 클럽입니다. AC 밀란을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이번 시즌 밀란을 좆되게 만들었던 순간 저는 피올리를 감독으로 선임하던 때를 꼽겠습니다. 뭐 사실 그 전에 가투소를 자른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팀 스쿼드를 가지고 리그 마지막 라운드까지 챔스 경쟁을 했던 부분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인테르가 챔스 못 갈 뻔했죠. 하지만 어찌됐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지안파올로가 말아먹고 떠난 밀란의 새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 됐었는데 이 상황에서 밀란의 새 감독 후보로 스팔레티와 피올리 두 빡빡이가 최종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럼 이 두 빡빡이 중에 누구를 감독으로 하는 게 맞았을까요? 그냥 얘기해 이 새끼야. 뭘 물어봐 이 씨발놈아. 당연히 스팔레티를 선임했어야 했습니다. 이건 물어보나 마나인 질문이죠. 감독 능력이나 그동안의 업적 모두를 따져봤을 때 이걸 고민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스팔레티에게는 신뢰입니다. 사실 인테르 감독일 때 저도 스팔레티 욕을 달고 살았고 무시도 당하는 감독인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훌륭한 감독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암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던 인테르를 무려 7시즌 만에 챔피언스 리그로 보냈던 것은 아무나 하기 힘든 큰 업적이죠.
거기다 인테리에서 한 번도 잘해본 적 없이 똥만 싸던 브로조비치를 세계 최정상급의 레지스타로 키워낸 것 역시 스팔레티의 업적입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선수 롤 부여나 중원 운용에 감각이 있는 감독입니다. 반면 피올리는 지금껏 여러 팀의 감독을 거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던 감독이었죠. 기본적으로 선수단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도 부족하고 크로스 일변도의 단조로운 공격이 대부분인 감독입니다. 선수 롤 부여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선수들이 우왕좌왕하기도 하죠. 무엇 하나 밀란의 소방수로 어울리지 않는 감독입니다. 아니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업적이 1-4-2로 시즌 딱 한 번 라치오 챔스 보낸 것밖에 없는 감독인데 그마저도 라치오에서 잘렸고요. 그 후에 인테르나 피오렌티나 다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물론 스팔레티 데려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대머리가 된 게 돈 욕심 때문에 그런가 싶을 정도로 돈 욕심을 좀 부리긴 했죠. 스팔레티가 인텔에서 잘리고 위약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뛰어넘는 연봉을 밀란이 제시하거나 밀란 감독으로 가더라도 인테르가 계속해서 위약금을 지불해달라는 조금은 상식밖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스팔레티와의 계약이 질질 끌리자 감독이 오래 공석이 되는 것을 우려한 밀란 보드진이 급하게 피올리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대목에서 저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첫째, 아니 그럼 후임 감독 후보군과 제대로 협상도 마치지 않은 상태로 감독을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어느 정도 차기 감독이랑 입을 맞추고 난 후에 감독을 자르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둘째, 메인 타겟이 스팔레티였다면 좀 더 협상을 했어야 맞는 거죠. 딱 봐도 스팔레티 요구는 상식밖의 요구인데 충분히 합의가 가능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 스팔레티 다음 후보가 피올리인 건가요? 사실 이 점이 제일 궁금합니다. 두 감독 사이의 역량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직간의 똥막대기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어쨌든 이런 행보 끝에 밀란은 40살 먹은 늙은 형이 끝까지 분전했지만요. 이번 시즌도 좋됐다. 끝으로 진짜 걱정 많이 했었는데요. 디발라의 코로나19 완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